자, 3번이 보통 저렇게 부등식에 나오면 샌드위치 정리를 잘 이용하죠. 근데 이제 문제가 양쪽에 AN이 붙어 있다 보니까 이게 샌드위치 정리가 적용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양변에 AN을 뺍니다. AN을 빼고, AN을 빼고, AN을 뺍니다. 그럼 좌변은 N, 가운데는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 N 플러스 1이 돼요. 그 다음 보라마는 이제 축차 대입이죠. 하나씩 집어넣어서 이제 식을 정리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n에다 1을 집어넣으면 좌변은 잘 봐야 된다. n에 1 집어넣는 거예요. 1. 얘는 A2-A1. 얘는 2. n에 2를 집어넣으면 2, A3-A2, 3.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n에 n-를 집어넣으면 좌변은 n-1, 우변은 an-an-1이 돼요. 그 여기는 n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한 식에서 좌변을 쭉 더합니다. 그럼 1부터 n-까지 합이니까 이게 등차수열이죠. 그렇잖아. 등차수열 합공식 2분의 항수 n-1개 그리고 첫 번째 항 1 더하기 마지막 항 n-1 그러면 n. 그리고 여기는 더하면 이렇게 지워져요. 이런 식으로 지워져서 이렇게 됩니다. 그럼 가운데는 an-a1이 남고 우변은 또 등차수열의 합이죠. 2분의 항수 n-1개 첫 번째 항 플러스 마지막 항 n 플러스 2가 되겠네요. 이렇게. 그쵸? 근데 A1이 문제 보면 1이라고 되어 있거든. 그럼 양변에 1을 더하면 AN이 나와요. 그럼 여기다 1 더하면 2분의 한 다음에 끝에 2가 붙겠죠. n제곱 마이너스 n 플러스 2 이렇게 붙을 때고 얘도 2분의 n제곱 플러스 n 마이너스 2에다가 2 더하면 플러스 2가 되니까 없어지고 이렇게 되겠네요. 그 분모에다 이제 뭐 만드냐면 n제곱 플러스 1 만드시고 여기 n제곱 플러스 1 만드시고 n제곱 플러스 1 만드시는 겁니다. 그 마지막에 이제 극한을 씌웠겠죠? 그럼 등호가 붙고 극한이 붙으면 이 극한 값은 여기와 여기 값에 수렴하겠네요. 어차피 똑같은 값 수렴할 테니까 이거 계산해서 정답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5번 문제는 이게 푸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모양이 조금 불편해요. 우리가 좀 자주 안 다루는 형태. AN도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fx도 있고 또 밑에 뭐가 또 극한 값이 있고 표현이 여러 가지로 돼 있다 보니까 다각도로 조사를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어요. 근데 어찌됐든 구하는 거는 이쪽 조건에 따라서 여기에 따라서 문제를 풀어야 될 것 같은데 이 좌변을 잘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보던 모양이야. 저런 모양 보면 뭔가가 이렇게 막 떠오를 것 같잖아요. 마이너스 뒤에 이거 미분계수 할 때 저런 거 비슷하게 한 것 같은데. 그렇지? 자, 처음부터 보세요. 첫 번째. 제일 위에 있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할 때 an의 극한, 어차피 여기 n이 무한대로 간다고 시켰기 때문에 an의 극한을 구합니다. 그러면 a가 극한이죠. 2차분은 2차니까. 그치? 그리고 여기서 두 번째, an을 t라고 치환합시다. 그냥 해도 돼. 근데 그냥 하게 되면 모양이 좀 불편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t라고 뒀어요. 그럼 봤잖아. an을 t라고 두게 되면 리미트 an이 a로 간다는 뜻은 an이 a로 간다는 뜻은 t도 a로 간다는 뜻이야. 그렇지? 그 이식을 바꿔 써보세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간다는 뜻이 n이 무한대로 가면 an이 a로 가게 되고 an이 a로 가면 t도 a로 가는 겁니다. t가 a로 간다고 바뀌어요. 분모는 t-a, 분자는 ft, 이제 모양이 좀 괜찮네요. 마이너스 p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분모가 0에 수렴하기 때문에 따라서 분자도 0에 수렴해야 돼요. 그럼 분자도 0에 수렴한다. t에 a를 대입하게 되면 fa는 b. 그래서 이 식이
리미트 t가 a로 갈 때 t-a분의 t-a분의 ft-b 대신에 fa를 대입해요. 그럼 이게 f'a의 정의잖아요. 미분계수의 정의예요. 여기 fx가 있네. 걔를 미분해 봅시다. 2x 플러스 1. 거기다 a 대입하라는 얘기니까 2a 플러스 1이에요. 끝났어요. 좌변을 정리한 게 2a 플러스 1이야. 근데 우변이 a 플러스 3이니까 따라서 a 값은 2 이렇게 되고 a 값 구했죠? 이제 b 값 구하면 됩니다. 이제 b 값이 뭐예요? 아까 했던 예잖아요. b 값 fa. 위에서 구했었죠? b는 fa랑 같다. 그럼 a가 아까 2였잖아. 결론은 b 값은 f2 값을 구하라는 뜻이니까 여기다 2를 대입하게 되면 2의 제곱 플러스 2 6. b 값은 6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예를 들어서 y는 x제곱. 이건 그림을 네가 그려야 되는 문제예요. 그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포물선이 있어요. 근데 포물선이 n, n제곱에는 1 써보면 되겠죠? 어떤 점이 있어. 여기 있다고 칩시다. 점 P의 좌표 n, n제곱. 근데 OP 원점과 P를 이은 거겠죠? 그 OP의 평행하고 y는 x제곱에 접하는 직선이 있답니다. 근데 접선을 긋는 얘기죠. 저기에 평행한 접선. 이렇게. 됐습니까? 그럼 이 접선의 기울기는 OP의 기울기가 같겠죠. 0,0과 여기는 점 사이의 기울기. 그럼 x의 증가량 n-0분의 n제곱 마이너스 0 약분하면 n, 기울기 n이에요. 그럼 이 직선식은 y는 일단 nx로 시작하겠죠. 기울기 n이니까. 근데 y절편을 모르겠으니까 그냥 뭐 k 이렇게 두도록 할게요. y절편까지 모르겠으니까. 그런데 얘가 이 포물선과 한 점에서 만나잖아. 그럼 둘을 연립하면 교점이 하나라는 뜻인데. 그럼 x제곱과 nx 플러스 k를 연립해서 넘어가면 x제곱 마이너스 nx 마이너스 k는 0이 되고 근이 한 개니까 여기서 중근이 발생하겠죠. 또 a제곱, b제곱, n제곱 마이너스 4ac 플러스 4분의 k는 0. 따라서 k값은 4ac잖아. 4ac, 4k. 그래서 k값은 마이너스 4분의 n제곱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요 k값 대신에 얘를 대입하는 겁니다. 마이너스 4분의 n제곱을 이렇게 대입해서. 저 직선식이 만들어졌고, 이제 뭘 묻는 거냐면, 점 P와 여기서 이 직선 사이 거리, 여기에요. 요 길이 구하는 뜻입니다. 쟤를 dn이라고 불렀어요. 그럼 dn은 n, n제곱이라는 점에서 이 직선, 방정식 형태로 써야 되니까 n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4분의 n제곱은 0까지의 거리를 잡는 겁니다. 그럼 분모 루트 n제곱 플러스 1 분자 절대값 여기 있는 걸 여기다 대입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n 대입하면 n제곱 마이너스 n제곱 이거 두면 지워지네? 그럼 마이너스 절대값 4분의 n제곱 이렇게 되네요. 그냥 루트 n제곱 플러스 1분의 4분의 n제곱이 되잖아. 이거 자연수니까 바깥으로 나올 때 음수를 없애야 될 테니. 그럼 4가 밑으로 내려가면 4루트 n제곱 플러스 1분의 n제곱 이렇게 돼요. 됐네. 이게 dn이야. 이걸 여기다 올리면 돼. 따라서 극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할 때 n 플러스 1분의 4루트 n제곱 플러스 1분의 n제곱. 그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할 때 이게 내항으로 가겠죠? 4 n 플러스 1 곱하기 루트 n제곱 플러스 1분의 n제곱. 분자 2차, 분모 1차와 루트 2차니까 얘네들도 곱하면 2차가 되겠죠. 극한값은 4분의 1 이렇게 처리가 되겠네요. 7번을 보시고 그림에 나와 있어요. AB 길이 나와 있고 BC의 길이 나와 있고 직각삼각형이며 LN의 길이를 CD 요 길이를 말해. 이게 잘 보이려나 모르겠는데 이 길이에요. 이 길이. 이게 CD야.
저 CD의 길이를 ln이라고 불렀어요. CD는 어떻게, ln의 길이는 CD는 어떻게 구하죠? 그러면 또 BC의 길이에서 여기는 이 반지름 이걸 r이라고 할게요. 이 원의 반지름 r을 빼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BC의 길이는 나와 있어. 고맙게도 n 플러스 1. 그럼 반지름만 찾으면 되는데 원과 반지름을 그을 때 이 반지름은 지금은 얼마인지 알 수가 없죠. 근데 의미가 되게 그으려면 반지름을 그을 때 이쪽으로 그어야 의미가 있잖아. 이건 뭐 우리가 뭐 못 보는 게 이상, 이제 와서 이런 걸 못 본다는 게 이상한 거야. 이걸 왜 못 봐? 그리고 나면 이 변 길이가 정리가 돼요. 여기는 피타고라스로 루트 n제곱 플러스 n 플러스 1 이렇게 피타로 정리되겠죠. 나는 이 R값만 구하면 돼요. 그리고 뭐지? 여기는 이 R값만 구하면 돼요. 그러니까 중2 때 배웠던 소자 공식 기억나요? 소자 공식. 얘랑 곱한 값과 얘랑 곱한 값이 서로 같다. 그 소자 공식. 그럼 R에다가 얘를 곱한 값이 얘네 둘이 곱한 값과 같다는 뜻이니까 이 개수, R 앞에 있는 개수인 루트 n제곱 플러스 n 플러스 1로 나눠주게 되면 R 값은 루트 n제곱 플러스 n 플러스 1분의 n 곱하기 루트 n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여기다 집어넣어. 그럼 선분 BC의 길이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R 루트 n제곱 플러스 n 플러스 1 n 루트 n 플러스 1 이렇게 돼요. 지울게요. 여기 위에 거는. 됐지? 그럼 마무리는 뭐냐면 여기에다가 n의 a제곱을 곱한 거에 극한을 구한 겁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할 때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n제곱 플러스 n 플러스 1분의 n 루트 n 플러스 1에 이렇게 n의 a제곱 곱했더니 b라는 극한값이 나온다. 근데 이 상태에서는 얘가 무한대로 가고 있고 이것도 지금 모양상 얘는 무한대는 아니긴 하지. 얘도 무한대죠. 얘는 분모가 n에 대한 1차, 분자는 벌써 n에 대한 1차가 넘어갔잖아요. 그럼 무한대만 해서 무한대꼴이에요. 계산이 안 되니까 이거 통분을 좀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 그 통분한다. 잘 봐. 통분하는 거야. 루트 n제곱 플러스 n 플러스 1 분의 얘랑 공통이수요. 그럼 루트 n 플러스 1을 바깥으로 빼요. 그럼 가로 안에는 여기에 얘가 이렇게 곱해지잖아. 그럼 루트 n 제곱 플러스 n 플러스 1 마이너스 n 이렇게 남아. 그렇지? 여기에 이제 문제에서 극한이 취해져 있고 여기에 n의 a제곱 곱해져서 b 이렇게 된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어디를 집중적으로 봐야 되냐면 이것도 해결이 안 돼. 왜 안 되냐면 얘가 무한대만 있어서 무한대예요. 분자에 무한대만 해서 무한대가 있기 때문에 계산이 안 떨어진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를 집중적으로 먼저 계산을 해주는 거야. 얘만 따로. 어차피 그 리미트가 있고 이게 수렴하니까 답을 구하라고 하는 걸 테니까 여기 있는 값과 여기 있는 값을 따로따로 계산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무한대만 해서 무한대였기 때문에. 근데 이건 우리가 많이 했잖아. 이 모양 봐봐. 진짜 많이 했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할 때 루트 2차 마이너스 루트 2차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이 극각값 하는 거 배웠잖아. 2분의 n 앞에 있는 개수 1, n 앞에 있는 개수 0 2분의 1이 극한값. 여기가 이제 극한값이 2분의 1이 됐겠죠? 그리고 이제 이걸 이어갑니다. 2분의 1은 극한값이니까 바깥으로 나온다고 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할 때 루트 n 제곱 플러스 n 플러스 1에 남아있는 게 이게 루트 n 플러스래요. 근데 모양을 보면 분모는 루트 2차인데 얘는 루트 2차잖아. 그 무한대문의 상수꼴이니까 이게 무한대문의 상수꼴이라 이게 뒷값이 문제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그림만 띄워서 그런데 문제 7번에 보면 네 번째 줄에 b가 0이 아니라고 나와 있어요. b가 0이 되면 안 되는데 이게 2차고 얘는 1차니까 0에 수렴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얘가 필요한 거예요. n의 a제곱. 그럼 이게 0에 수렴하지 않게 만들려면 이 a에다가 어떤 수를 집어넣어서 이 분자에 있는 차수를 높여줘야 된다는 얘기지. 근데 너무 높이면 분자가 무한대가 되기 때문에 이게 무한대로 발산할 거 아니야.
결론은 같은 차수로 가야 된다는 얘기지. 같은 차수로 가려면 여기 A 값에 뭐 집어넣어야 돼요? 2분의 1 집어넣어야 돼. 루트 집어넣어야 된다는 뜻이. 루트 1차, 루트 1차. 그래야 분모가 똑같은 루트 2차가 나올 테니까. 그럼 A 값이 2분의 1이네? 그럼 여기다 이제 2분의 1 집어넣으면 A가 루트로 바뀐다는 뜻이죠. 이렇게. 근데 여기 루트 2차, 분자 루트 2차인데 둘 다 개수가 루트 1씩이니까 여기는 1에 수렴하게 되겠네요. 따라서 극한값은 결론은 2분의 1에 수렴하게 됩니다. A값, B값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8번은 진짜 안 어렵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예전에도 한번 비슷한 문제를 풀었던 것 같아요. 어디 우리가 교재에서 풀었던 것 같아. 이게 왜냐면 이게 예전에 수능인가에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풀었던 문제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문제를 여기 껴놓은 이유가 미안한데 내가 살짝 까먹었어. 이거 우리가 풀었다는 거를. 근데 실어놓고 나서 여러분 프린트를 주려고 하다 보니까 가만있어 모르겠죠. 우리가 풀었던 것 같은데? 그때 생각나서 뺄 수가 없어서 일단 넣어놨는데 풀었던 문제라 그리고 많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쫄지 마시고 그냥 점의 좌표 잘 구하신 다음에 점과 점 사이 거리를 배운 대로 공식 맞춰 쓰고 그냥 지수 처리할 때 조금 계산만 조금 해주시면 하나도 어렵지 않으니까 이거는 하실 거라 믿고 9번 문제에도 이런 내용도 많이 했었는데 많이까지는 아니지만 이것도 했었던 문제이라 이건 빠르게 이거부터 먼저 정리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복잡하게 식이 써져 있으면 복잡하게 쓰지 말고 간단하게 쓰려고 노력을 해야 돼. 이것도 분리해서 2 곱하기 2의 2n제곱보다는 4의 n제곱 보기 좋은 거예요. 밑이 하나로 처리되어 있어야 되니까. 분자는 여기 k 곱하기 k의 n제곱 플러스 3 곱하기 3의 n제곱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ak라는 저 관계식은 크게 세 가지 형태로 구분이 되죠. 저 k 값에 따라서 극한이 달라질 텐데 k가 4보다 커. 그럼 여기서 지금 가장 큰 밑이 4로 보이기 때문이죠. 3이라든지 이런 것들 3은 위에는 3은 4보다 작기 때문에 일단 4가 기준이 된다는 뜻이다. 그럼 4보다 크냐 작냐 같냐에 따라서 달라질 텐데 k가 4보다 커. 그럼 k가 4보다 크면 이게 제일 큰 밑이 돼요. 얘도 제일 큰 밑이 되죠? 그럼 무한대분의 무한대인데 같은 밑을 가졌으니까 앞에 있는 2분의 k가 극한값이에요. 만약 k가 4가 되게 되면 이런 거는 주저하지 말고 빨리 대입해야 된다. 이건 암산하다가 진짜 많이 틀려. 아니면 헤매거나 k에 4를 직접 집어넣는 거야. k라고 생각되면 전부 다 4를 집어넣는 거예요. 2 곱하기 4의 n제곱 플러스 2 곱하기 4의 n제곱 4 곱하기 4의 n제곱 플러스 3 곱하기 3의 n제곱. 그럼 얘는 없어지고 여기 더하기 2 더하기 2분의 4 이 극한값은 1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k가 4보다 작아지게 되면 그때는 얘가 가장 큰 밑이 되잖아요. 다 없어져요, 다. 그럼 0에 수렴하겠지. 됐니? 그럼 A1부터 A3까지는 전부 다 0이라는 얘기예요. K라는 밑에 있는 그 첨자가 4보다 작은 것들 전부 0으로 간다는 뜻이고, 그 다음은 A4일 때는 이게 1인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2분의 첨자로 가는 거지. 2분의 5 더하기 2분의 6 해서 어디까지? 2분의 11까지. 그래서 이거를 뭐 분모 2로 통분한 다음에 위에 있는 분자를 뭐 등차수를 계산하신다거나 이렇게 정리해서 이렇게 1 더하기 요만큼을 계산하시면 이 극한값이 나올 겁니다. 10번 문제는 하나도 안 어려운데 아마 이거를 다른 방법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부분분수로 푸셨을 겁니다. 혹시 여기서 부분분수 아니고 다른 방법을 푸신 거예요? 맞든 안 맞든 내가 풀긴 풀었는데 난 부분분수 아닌 다른 방법 풀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보통 없어요. 다 부분분수 풉니다. 이 문제를 주면 10명 중에 8명 이상은 8, 9명은 부분분수 풀어요. 당연히. 근데 이상하게 거기서 한 명 정도가 다른 방법을 푸는데 그 다른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좀 더 쉽게 푸는 방법을. 부분분수 풀려면 어렵진 않지만 좀 여러 가지 좀 수작업을 좀 해야 되잖아요. 얘네들의 관계를 잡으면 앞에 있는 항과 뒤에 있는 항의 관계를 잘 보세요. 둘이 무슨 관계예요? 여기 n보다 얘가 하나 크고 여기 n 플러스 1보다 얘가 하나 커요. 그렇다는 얘기는 만약 내가 앞에 있는 이 관계식을
bn이라고 치환했다고 치죠. 그럼 뒤에는 관계식은 bn 플러스 1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an이 이렇게 써죠. bn 플러스 bn 플러스 1. 이렇게. 됐니? 그럼 여기에 시그마를 붙여놨죠? 급수를 계산하라는 뜻인데 an은 bn 플러스 bn 플러스 1을 계산하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게 뒤에 있는 문제랑 또 연결되는데 뒤에 또 비슷한 개념이 하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 여러분이 가장 많이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이 알파에 수렴한다고 치죠. 글쎄 얘는 뭐랑 같으냐면 뭐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항까지 뭐 an 혹은 여기서 그냥 bn이라고 할게요. 이 말이나 같은 말이에요. 그렇지? 그러면 sn이 알파에 수렴하면 당연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 플러스 1도 당연히 알파에 수렴해요. 이건 당연한 얘기야. 근데 문제는 여러분이 이거를 착각한다는 얘기지. n이 1부터 무한대항까지 bn 플러스 1이 bn보다 bn 플러스 항이 하나 더 많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bn이 알파에 수렴하면 그럼 얘도 알파에 수렴할 거라는 착각을 하는 겁니다. 맞지 않나요? 안 맞지.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항까지 bn 플러스 1에다 n은 1 집어넣어봐. 여기는 b2부터 시작이 돼요. b2, b3 무한히. 이해니? 그럼 뭐가 빠져 있는 거예요, 여기서? b1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럼 결론 얘가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항까지 bn이라는 수열에서 뭐가 빠진 거냐면 b1이 빠진 거라고. 좀 자세히 써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 플러스 1에서 b1이 빠진 거라고. 그러니까 얘가 알파의 수렴하잖아? bn이 알파의 수렴하잖아? 그럼 얘는 알파의 수렴하는 게 아니고 알파 마이너스 b1의 수렴하는 거야. 이게 착각이야. 이거는 당연히 성립하는데 이게 서로 같을 거라는 거는 착각이라는 거예요. 이게 SN과 시그마의 차이점이야. SN은 강제성을 띠고 있잖아. 제1항부터라는 강제성이에요. 이거는 변하지 않는 규칙이잖아. S가 써지면 첫 항은 무조건 1항이야. 그러니까 SN이나 SN 플러스 1이나 기준이 마지막 항이 아니고 첫 항이 기준인데 그 기준이 똑같이 1항부터라는 얘기예요. 근데 시그마는 안 그렇다는 얘기예요. 시그마의 장점이 첫째 항이라든지 마지막 항을 내가 임의로 조정할 수 있고 일반항까지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그마를 많이 쓰는 겁니다. 이제 세밀하게 합을 정리할 수 있으니까. 근데 SN 같은 경우는 제1항부터라는 말이 강제성을 띠기 때문에 이 말이나 같다고 말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얘는 그렇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 이거는. 그렇죠? 자 그리고 나면 끝났어요 그러면. 만약에 수렴한다는 가정하면 이렇게 분배되지. 리미트라든지 시그마 1부터 무한대항까지라는 이 급수는 극한의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렴할 때만 분배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 bn이 수렴한다면 이게 알파에 수렴하겠지. 아까 말한 bn이 알파로 간다고 가정하면 어떤 특정 값에 수렴을 한다면 알파. 그럼 얘는 알파가 아니고 알파 마이너스 b1에 수렴한다. 이해니? 그럼 정답이 2알파 마이너스 b1이 답이야. 요즘 bn이 어디에 수렴하는지 모르지 않나요? 왜 모르니? 이게 bn이잖아 지금.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항까지 bn의 급수값을 구하라는 얘기는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n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1의 급수를 구하라는 얘기야. 근데 이거 외우라고 그랬잖아. 이게 너무 자주 나오니까. 이게 다 얼마야? 1이야. 이거 외워야 돼. 너무 자주 나오잖아. 부분분수 일일이 계산하기 힘들고 귀찮고. 그럼 bn이 1에 수렴하네? 그럼 결론은 알파가 1에 수렴한다는 얘기잖아. 그럼 얘는 2가 되는 거야. 2 곱하기 1. 근데 b1만 찾으면 되는데 b1은 어디 있죠? 이게 bn이라며. n에 1 대입하면 돼. 그럼 b1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럼 b1은
1 곱하기 1 플러스 1분의 1이니까 2분의 1이죠. 정답이 2분의 3이 돼요. 이게 설명하느라 길지. 만약 이 내용을 이제 지워볼까요? 이거 만약 이 내용을 알아. 근데 네가 이것만 정리할 수 있다면, 아, 얘가 bn이야. 그럼 얘는 bn 플러스 1이네? 그럼 결론은 an의 급수값을 구하라는 얘기는, 이거를 구하라는 얘기네. bn 플러스 1. 아, 근데 나 이거 알아. 얘가 알파의 수렴하면 얘는 알파 마이너스 b1의 수렴해. 그래서 얘는 2알파 마이너스 b1이니까 2알파, 여기 급수를 구하는 건데, 우리가 알고 있는 급수값이거든. 얘는 1이 되니까, 그래서 얘는 2가 되고, b1은 그냥 n에다 1 집어넣으면 되니까, 2분의 3. 정답은 2분의 1. 그래서 계산하면 2분의 3. 개념을 알고 있으면, 이거 부분부수를 일일이 나열해서 풀지 않고, 만약 이렇게 2에서 푼다면, 글쎄요, 뭐, 숙련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냉정히 말하면, 이게 10초 만에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풀이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는 지루 문제가 출제가 된다면. 그렇게 해서 10번이 어려워서 설명드린 게 아니고 이런 풀이를 좀 알아두시면 좀 도움이 될 거라는 거고 11번은 니가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자, 그 다음 페이지 12번부터 16번까지인데 13번 빼놓고는 거의 다 할 것 같아요. 아마 이거는. 13번은 뭐 등비술이니까 이게 수렴하려면 AN의 그 밑이 4로 와야 될 테고 앞에 있는 계수랑 똑같아야 되니까 뭐 AN은 2 곱하기 4의 n-1제곱 그런 등비수 형태를 띄워야 되겠죠. 그래서 뭐 이거는 간단한 건데 나머지가 좀 간단치 않아요. 아마 그래서 이 프린트 푸시면서 짜증나는 분이 짜증나시는 분도 있었을 거예요. 뭐 풀 수 있는 게 몇 개 안 되고 다 어렵다 보니까 좀 짜증이 나셨을 텐데 고의로 그런 건 아니지만 의도적으로 낸 겁니다. 똑같은 말 아니에요? 다른 말이야? 전혀 다른 말이야. 고의적으로 낸 게 아니고 의도적으로 낸 거야. 니네 짜증나려고 만든 게 아니고 아까 말했잖아. 여기 학원에 와서 봐봐. 내가 오늘 여러분들 문제 풀고 같이 연습하고 공부하자는 건데 교과서에서 봤던, 교재에서 봤던, 어디서 맨날 보던 문제만 나한테 줘봐. 그럼 이 시간에 무슨 의미가 있어? 너 집에서 혼자 풀 수 있는 문제를 여기서 풀고 있는 거잖아. 여기 있는 문제, 지금 우리가 주말 수업하면서 계속 드리는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문제 형태 변환했거나 알고 있는 개념을 이렇게 바꿔봤더니 저렇게도 풀 수 있구나라는 보는 시각을 넓혀주는 문제를 드리는 겁니다. 그거를 연습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짜증난다, 몇 개를 못 풀었다, 모르는 게 너무 많다, 난 큰일 났다. 그거에 대해서 집착하라는 게 아니고, 저런 문제를 새로운 풀이로 저렇게 풀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아는 문제를 저렇게 변형했더니 전혀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시면서, 좀 더 경험적인 부분을 살리라는 뜻이에요. 대신에 이제, 짜증나는 문제가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네가 준비가 덜 돼 있다는 것도 스스로 자각하라는 뜻이고, 공부를 좀 더 타이트하고 빡세게 하라는 뜻이고, 늘 말하지만, 자, 너 진짜 밥만 먹고 똥만 싸고 너 공부만 하니? 아니잖아. 너 놀잖아, 분명히. 노는 시간 있잖아. 시간 없다는 소리 하지 마. 뭐 시간 없어도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뭐 프린트가 밀리고 과제 밀리고 저 시간이 없. 딴 공부하느라 네가 밥만 먹고 화장실 가는 시간 빼고 전부 다 공부만 해. 그런데도 지금 과제가 밀려. 그럼 내가 말 안 해. 내가 뭐라고 말을 해, 내가. 저렇게나 힘들게 공부하고 있는데 거기다 내가 더 하라는 얘기는 그게 죽으라는 얘기잖아. 넌 밥도 먹지 말고 잠도 자지 말라는 얘기인데. 근데 그거 아니잖아. 너 고3이고 시험이 며칠 안 남았는데도 너 분명히 핸드폰 손에 들고 있잖아. 지금 정신 차려야 될 때야. 네가 편한 거 하지 말라고 했잖아. 편한 거 하지 마. 야, 일주일만 참아. 일단 당장이라도 본다면 당장 일주일만 참아. 핸드폰 손에 들지 말고 그동안 공부했던 것 중에 헷갈리는 거 다시 한번 정리하고 그러면서 좀 쉬는 시간 내내 공부하라는 건 아닌데 어느 정도 좀 몸에 좀 쉬고 눈도 좀 붙이고 뭐 눈 마사지도 좀 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몸도 좀 풀고
물 한 잔 마시고. 근데 대신에 그러고 난 다음에 핸드폰을 손에 들지 말고 그 핸드폰 손에 들 시간에 그동안 공부했던 것 중에 뭐 써머리 했던 거 있다든지 뭐 오답 정리한 게 있으면 그런 거 위주로 다시 한번 보라는 얘기야. 슥슥슥 훑어볼 수 있는 것들. 그러면서 이제 시간을 조절해야 되는 거지. 핸드폰 들고 있고 뭐 뉴스 보고 유튜브 보고 양띵 나오면 좋아하고 뭐 연예인 누가 무슨 뭐 어디 뭐 누가 막 사귄다고 그러면 막 바짝 긴장해서 막 쳐다보고 그러지 말으라고. 자, 13번 문제인데 자, 이거 사실은 이게 왜 질문이 되는지 스스로 반문해야 돼. 이게 왜 질문이 되는 걸까? 이게 질문인 사람들은 뻔히 알고 있는 여기에 대한 이해가 완벽치 않은 사람이야. 당연히 얘랑 얘랑 같다는 걸 네가 알고 있지. 당연히 알아. 당연히 아는 것과 아는 걸 정확히 이해하고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건 다른 거다. 나 제 얼굴 알아. 걔랑 제 얼굴만 아는 게 아니고 제가 어떤 애인지 속속들이 아는 거랑 전혀 다르듯이 그냥 이게 표기법이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걸 아는 것과 이 표기법을 내가 문제마다 제때제때 잘 써먹을 수 있는 일은 전혀 다른 거라고. 실력의 차이야. 이거 실력 부족이야, 사실. 얘는 이해 수렴하잖아. 만약 얘가 수렴한다면 뭐 할 수 있죠? 분배할 수 있겠지. 근데 값을 구하라잖아. 당연히 수렴하니까 값을 구하라는 거 아닐 겁니까? 그럼 이쪽은 나는 어디에 집중하냐면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항까지 bn의 급수값을 구하는데 집중을 하면 돼. 근데 얘가 이거랑 같다는 건 너무 자명하잖아. 이게 어딨니? 여기 있는 거야. 분배.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bk 플러스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n세제곱분의 k제곱. 여기에 뭘 취한 거예요? 극한을 취한 거야. 그럼 좌변의 극한 취하면 우변도 극한 취하는데 어디 수렴해? 1에 수렴하겠지. n 플러스 1은 n이니까. 선생님. 약간 나쁘시는 것 같은데요? 뭘? 이거 왜 선생님 마음대로 분배하세요? 이거 수렴하는지 아닌지 확인해야 되지 않습니까? 에이, 알아서 어련히 수렴할 테니까 분배하신 건가요? 그것도 실력 부족이야.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니? 얘는 급수고 얘는 그냥 시그마야. 너 시그마 배울 때 고2 때 시그마 처음 배울 때 아니지. 얘네는 고1 때 배웠지. 고1 때 시그마 처음 배울 때 너 극한을 배우기는 했냐? 1학년 마지막에 보면 수열 나오지. 그때 너 시그마 처음 배우잖아. 수열에 합하면서. 그때 너 극한을 배우긴 했어? 극한 배우지도 않았잖아. 그때 너 시그마 분배하는 거 배웠잖아. 일반항이 두 개로 더하기 빼기 돼 있으면 시그마 분배 가능하다. 시그마는 합의 기호야. 수렴 발상과 아무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분배가 되는 거야. 근데 고등학교 넘어오면서 극한을 배우다 보니까 비싼 기호를 배우는 거지. 급수라는 비싼 기호를 배우다 보니까 이거는 수렴이 할 때만 분배가 돼. 그러니까 기존에 알고 있던 시그마랑 또 이게 뒤섞이기 시작하는 거야. 시그마도 막 이게 뭐 수렴하지 않으면 분배하기 뭐 어렵다는지 뭐 이런 이상한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그냥 시그마야. 분배도 충분히 아무 관계 없어. 분배한 겁니다. 그럼 리미트가 분배되겠죠. 그럼 얘가 수렴을 한다면 얘가 수렴을 한다면 근데 얘는 어디 수렴해요? 시그마 변수가 k잖아. 그럼 n세제곱분의 1은 상수야. 바깥으로 빠져나오는 거야. 곱하기 시그마 k 제곱 공식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2이 되겠죠. 그럼 얘는 어디 수렴해요? 3분의 1에 수렴하는 거야. 그럼 결국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bk 마이너스 3분의 1이 1에 수렴하는 거잖아. 뭐 치환하고 하고 이제 우리가 이 정도는 안 해야 되잖아. 원래는 치환하고 해야 되는데
얘가 3분의 1에 수렴, 이게 빼기 3분의 1이 1에 수렴한다는 얘기는 얘는 어디에 수렴하는 거야? 더하기 3분의 1을 수렴한다는 얘기는 이거 넘어가면 빼기 3분의 1이 되니까 얘는 3분의 2에 수렴하겠지. 그럼 이게 3분의 2라는 얘기잖아. 끝났네, 그러면. A는 어디 수렴? 2에 수렴. 플러스 3 곱하기 B는 어디 수렴? 3분의 2에 수렴. 정답은 4. 반성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못 보고 있다는 얘기는 충분히 반성을 해야 돼. 14번 문제. 이거 좀 어렵습니다. 이런 거 괜히 안 주죠? 아니, A1도 아니고 A2를 괜히 주진 않아. 뭔가 중요한 단서를 줘야. 근데 우리가 앞쪽에서 나온 단서는 뒤쪽 문제 풀다 보면 자꾸 잊어버리니까, 눈여기 좀 표시를 해 두셔야 되고, 급수가 수렴한답니다. 그럼 이 급수가 알파에 수렴한다면, 우리는 두 가지 정도를 정리할 수 있어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극한값은 0이 된다는 뜻이고, 혹은 여기 s가 나오니까, 이 표기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은 알파에 수렴한다라고 볼 수 있다면 동시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 플러스 1도 알파에 수렴한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 정도. 그럼 얘는 나중에 내가 극한을 취한다면 여기 어차피 극한 취할 거잖아. 그럼 여기에 극한을 취한다면 얘는 알파에 수렴할 테고 얘도 알파에 수렴하니까 여기는 2알파에 수렴하겠네. 여기 극한 취하는 거예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할 때. 근데 통분해줘야 될 것 같은데? 지금도 무한대만 해서 무한대가 되기 때문에 통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n 플러스 1로 통분해요. 그럼 여기는 2, 여기다 쓸게요. 2n n 플러스 1이 분자가 될 테고 플러스 a1 n 플러스 1 마이너스 pn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이게 전개를 해보면 2n 제곱 플러스 2n인데 얘랑 동량 처리가 돼서 2 마이너스 pn 제곱. 그럼 여기 동량 처리되니까 플러스 a1 플러스 2n. 그다음 상수항은 a1 마이너스 1 이렇게 네, 처리가 됩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말이 안 되는 구간이 나와요. 그럼 분모셈 n의 1차인데 얘는 n의 2차입니다. 그럼 무한대분의 큰 무한대라 상수분의 무한대꼴이 되게 되면 무한대로 발생할 텐데 얘는 수렴하잖아. 아 얘가 0이겠구나 그러면 p값이 보여지는 거야. 여기는 p값이 2가 되는 겁니다. 곱하기 이제 얘만 계산합니다. 근데 여기서 막히는 거야. 이거를 어떻게 구하지? 결국 이게 알파를 구하라는 얘기잖아. 위에서 했었던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에 수렴한다 할 때 우리가 수렴값을 알파로 뒀으니까 알파 값을 구하라는 게 어떻게 구하지? 알파 어떻게 구하지? 이거 정리한 게 있잖아. 이 식을 조금만 더 간단히 해봅시다. 어차피 얘가 0에 수렴하면 얘는 없어지겠죠? 그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인데 1차분의 1차니까 여기 앞에 있는 개수가 극한값이지. 그럼 a1 플러스 2야. 여기까지 했어. 그럼 알파를 구하려면 당연히 a1을 찾아야 돼. a2가 있네. a1이 있으면 좋을 텐데 왜 a2가 있지? a2가 왜 나왔지? 내가 아는 식이라고는 요거밖에 없어요. 여기 n 대신에 1 대입해. 그러면 SE 플러스 S1은 여기다 1 대입하면 2 플러스 A1 여기다 N에 1 대입하는 겁니다. 마이너스 2분의 N에 1 대입하는 거야. 1 여기다 1 대입하면 P값 아까 2였죠? 3 S2가 뭐니? A1 플러스 A2잖아. 플러스 S1은 A1을 말해. 그게 2 플러스 A1 마이너스 2분의 3이에요. 그럼 여기는 A1 여기는 A1 하나 지워질 테고 A2를 괜히 준 게 아니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그럼 A1의 값은 2 마이너스 2분의 3 플러스 2분의 1이 돼서 얘가 1이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래서 A1 값이 1이 다 됐네. 여기다 대입해요. 2알파는 A1 대신 1 대입하면 3. 따라서 알파는 뭐 그럴 필요 없네요. 어차피 지금 우리가 구하는 게 2알파의 값을 구하잖아. 2 곱하기 2가 알파였으니까 2알파 값 아니야? 2알파가 3이네요. 끝났네요. 요거 살짝 여기서 좀 이쪽 부분에서
쉽게 막힐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15번. 이것도 사실 좀 어려운 문제인데, 근데 이거는 어렵게, 아마 선생님 드리는 해설지에는 이렇게 정리 안 됐을 겁니다. 그거는 이제 여러분이 참고해서 보도록 하시고, 음, 이거 짜맞춰져 있는 문제라고 그래요, 문제가. 이거는. 어떻게 짜맞춰져 있냐면, 혹시 네가 이거를 볼 수 있다면,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AK. 만약 얘를 이렇게만 볼 수 있다면,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AK. 마이너스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3. 저렇게 볼 수 있겠니? 만약 일반항이 상수이면 마지막 항 n과 3을 곱하는 게 그 합이 되죠. 3n. 그럼 시그마를 붙일 수 있네? k가 1부터 n까지 ak-3. 뭐야? 위에 있는데? 비슷한 모양이 위에 있죠? 급수가 5에 수렴하네? 됐니? 근데 얘는 무슨 표현이에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여기가 ak-3 이렇게 되는 게 5죠. 또는 여기에 극한을 붙이면 5라는 극한값이 나온다는 얘기죠. 이 식을 다시 한번 써볼게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마이너스 아까 이게 뭐라고요? 요거라고요.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ak-3 이렇게 분배하면 이게 뭐니? 여기서 요거 하나만 더 정리해야 되겠다. 급수가 수렴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저 극한 an-3의 극한은 0에 수렴한다. 따라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3에 수렴한다. 이 정도는 기본이죠? 그럼 얘는 3에 수렴하고 근데 여기 아까 죄송해요. 여기 마이너스 3n이 이로 뒤로 넘어갔죠? 이건 플러스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어디에 수렴한다고 그랬지? 여기 있잖아 이거. 이렇게 분배하면 이 모양이 나오는데 이 모양이 5에 수렴하네. 그래서 정답은 8. 네, 가볍게 이렇게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 16번 문제. 문제 봐봐. 둘레 길이 ln을 계속 더하는 거니까 등비급수지. 등비급수 문제면 당연히 첫 번째 구해야 될 첫 번째 항과 그 다음은 공비가 중요할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 원의 둘레를 구하라는 문제예요. 이 원의 둘레를 무수히 더하면 그 무수히 더한 원의 둘레가 얼마입니까? 물어보거든요. 원 둘레는 지름 곱하기 파이잖아. 이게 지름이네? 안 그래? 그럼 이게 지름이 되려면 얘가 직각이 돼야 되지 않나요? 지름의 양끝점 그걸 가지고 있는 원주가 90도. 근데 문제 90이란 말이 없습니다. 에이 1, 2 여기 얼마야? 피타고라스 구해보면 3이잖아. 특수광이네. 그럼 당연히 90도겠죠. 더구나 이 각은 근데 참 이렇게 설명하면 된다. 내 설명이 엉망이구나. 여기에 뭐가 있니? 60도. 이게 60도가 있잖아. 그래서 여기가 루트 3이 되는 거야. 그럼 여기는 30도. 그래서 얘가 수직이야. 얘가 수직이니까 얘도 수직이겠죠. 발문동이니까. 그럼 얘가 지름이야. 여기 반지름이 있었겠죠? 반지름을 라지알이라고 할게요. 좀 이따 공비 쓸 때 스몰할 써야 되니까. 이 반지름을 라지알이라고 합시다. 그럼 원의 둘레, L1가 첫 번째 원의 둘레, L1은 2파이 곱하기 라지알. 지름 곱하기 파이. 이게 첫 번째가 있는 조건이고요. 그럼 공비에 대한 조건, 공비 R에 대한 조건. 공비도 너무 쉽네, 이 문제는. 큰 직각삼각형의 빗변 길이가 2.
두 번째 직각삼각형이면 얘죠. 두 번째 직각삼각형의 빗변 길이는 2r. 그럼 비례가 2대 2r. 약분하면 1대 r. 근데 얘는 넓이를 구하는 게 아니고 길이를 구하는 거니까 따라서 공비 r이 그냥 r이야. 이렇게 되는 게 공비니까. 그럼 결국은 이 문제는 r만 구하면 다 끝났다는 얘기예요. r만 구하면 끝이야. 그럼 이렇게 답이 써질 테니까 1-r분의 2파이r 이렇게 써질 테니까 r만 구하면 끝이에요. 그럼 r을 어떻게 구하냐는 거잖아. r은 쉬워. 너 이거를 이 r 값을 구하기 위해서 네가 배운 내용이 굉장히 많다. 제가 뭘 배웠죠? 진짜 많아. 중2 때 배운 걸로 본다면 이 안에 있는 게 4저번이지. 그럼 이게 4저번의 반지름인데 이렇게 반지름 거도 상관없잖아. 이것도 반지름이니까 얘도 반지름이지. 원의 끝점까지 이르는 거리. 얘가 r, 얘도 r. 그럼 여기도 r, 여기도 r이네. 그럼 여기는 루트 3 마이너스 r. 여기는 1 마이너스 r. 여기 1 마이너스 r. 여기 루트 3 마이너스 r. 얘네들을 더하면 2. 그치? 그래서 2r의 값은 얘네들이 더한 값은 이걸 빼는 거니까 루트 3 마이너스 1을 2로 나누는 값이겠죠. 이렇게 r 구할 수도 있어. 이 방법, 중2 때 배웠던 이 방법으로. 그 방법이 아니어도 많다, 이거는. 너무 많아서 문제야. 선택하기 힘들어서. 다른 방법, 또 중2 때 배웠던. 이게 직각이니까, 이 삼각형 넓이 구할 때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돼도 되지? 근데 안에 4저번을 가지고 있으니까 2분의 1 곱하기 4저번의 반지름. 아까 r. 곱하기 세변 길이 합. 2 더하기 1, 3 플러스, 여기 루트 3. 그럼 2분의 1 지워지고, 양변에 3 플러스 루트 3을 나누게 되면, 라지 r은 3 플러스 루트 3분의 루트 3. 그리고 분모분자를 루트 3을 약분해. 그럼 루트 3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되잖아. 이거 유리하면 아까 그 답이 나와. 이래도 되고 이래도 돼. 너무 많아. 각도가 특수각이다 보니까 이것도 돼. 이렇게 90도. 그렇지? 이게 반지름 R이잖아. 그럼 얘는 이게 30도, 얘가 60도니까 30도가 바라보는 변이 R이면 60도가 바라보는 변은 루트 3R? 이게 R? 얘도 R? 그럼 얘도 R. 얘랑 얘랑 더하면 루트 3 플러스 1R이 1이네. 따라서 R은 루트 3 플러스 1분의 1. 굉장히 많다고. 여기 R을 채워놓을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이제 3개 중에 하나만 보면 돼요. 그래서 이 문제는 R만 구하면 하나도 안 어려운 문제니까 역시나 너무 이렇게 섣부르게 겁먹으실 필요는 없어요. 자, 17번 문제는 힌트만 줄게. 이거는 쉬운데 이걸 잘 못 봐서 그래. 여기 그림만 있으면 돼. 그림 다 필요도 없고. 이 그림만. 자, 이 문제는 이거 언제 우리가 했었나요? 언제 했었지? 얘도 기억이 나는데. 이것도 아마 수능 문제였을 겁니다. 어디 가서 나왔던 수능 문제. 그렇게 오래 안 된 것 같아. 이게 눈에 익은 지가 얼마 안 된 것처럼 보이니까 그렇게 오래된 거, 몇 년 안에 있었던 문제인 것 같은데. S1은 이렇게 구하면 돼요. 여기다 보조선을 긋습니다. 그럼 S1은 이렇게 돼 있는 부채꼴에서 이렇게 돼 있는 삼각형의 넓이를 일단 빼. 그럼 여기 넓이가 나와. 그렇지? 그리고 여기 넓이 구할 때가 조금 헷갈려. 이거 어떻게 구하지? 라고 하는데 거기다가 위에는 직사각형 넓이를 덧셈해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여기만 원하는 거니까 여기를 빼주는 거예요. 마이너스 여기 똑같은 삼각형 아까 위에 했던 거 그거 빼기 다시 빼기 이렇게 돼 있는 부채꼴. 그러면 여기 넓이가 나와. 그럼 두 개를 합치면 이제 S1 값이 나오겠죠. S1을 좀 귀찮긴 한데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 사실.
근데 문제는 이변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변을 알아야 이게 정사각형이랑 이변도 알 수 있으니까. 이변과 이변을 가지고 여기 넓이, 여기 넓이를 구하는 거니까요. 뭐 이변도 알아야 되고.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좀 해야 될 게 많긴 해. 근데 그게 시작이, 그래서 이 문제는 S1보다 공비를 구하는 게 먼저 더 중요해요. 이게 한 변 길이 얼마짜리냐면 5짜리인 정사각형인데 이게 3대2로 나눠져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를 지름으로 하는 정사각형을 그린 거기 때문에 얘가 원의 중심이 되고 이렇게 부채꼴이 만들어졌잖아요. 여기도 2야, 그래서. 그러니까 문제 읽어보면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이게 2라고. 그러니까 이게 반반 나눠져서 이게 지름이 되는 거야. 이게 원의 중심이고. 이해하겠니? 이렇게 그릴 수 있는지가 힌트예요. 원 문제잖아요. 부채꼴이지만 원이야. 그럼 원의 중심과 반지름을 잘 그어서 뭔가 우리가 알만한 내용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게 5잖아? 얘가 5면 얘도 5겠지. 피타고라스면 이번에 4가 되네? 끝났네? 공비가 구해졌어요. 첫 번째 큰 정사각의 한 변길이 5였잖아. 근데 이 4가 뭐냐면 두 번째 정사각형의 한 변길이야. 이해니? 그래서 얘가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게 2가 되는 거야, 결과적으로. 이게 4고 얘가 2라고 아까 내분하는 점에서 이게 2라고 나와 있었기 때문에 이게 2가 돼서 얘가 이 선분의 중점이 되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야. 두 번째 정사각의 한 변길이가 4예요. 또 공비는 5분의 4의 제곱이 공비가 되죠. 거기 아까 계산했던 S1 값을 올리시면 정답이 돼요. 그거 봐, 이거 또 나오잖아요. 아까 했던 거. 안 그래? 또 나오는데? 흡수. 여기 보니까 시그마 n1부터 무한대항까지 an 플러스 1. 거기 뭐라고? 수렴가 빼기 a1가. 그렇죠? 그걸로 계산하면 이거 쉽게 문제 풀려요. 19번은 이거 하시고 20번도 그냥 네가 해도 될 것 같아. 이거는. 이 정도는 여러분이 해도 될 것 같고. 이 좀 거의 다 해야 되나? 21번 보세요. 21번. 분모가 0의 수렴만 해? 그럼 분자도 0의 수렴하겠죠. 그럼 G2의 값이 0이 돼야 돼요. 그렇지? 그럼 뒤에 여기에 빼기 0 붙이는데 이 0을 G2라고 써도 되니까 이 모양이 G'가 되네. 걔도 0이야. 여기 0이 된다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알아냈어요. 그럼 얘네를 가지고 F의 성질을 찾아야 되니까 이걸 여기에 적용시킵니다. X에 2를 대입해요. 그럼 G 좌변은 0, 우변은 숫자 2를 대입하면 F2 곱하기 2의 제곱. 얘는 0일 리 없잖아. 따라서 F2가 0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네. 그리고 분명히 밑에서 보면 또 이게 G' 나온다는 얘기는 얘도 F'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위에 있는 식을 미분해 봅시다. G'X는 F'X 곱하기 2X제곱 플러스 Fx 곱하기 2X. 그럼 2X가 묶이면 F'X 플러스 Fx. 아까 G'2가 0이라며. 여기도 또 X에다 2를 대입하게 되면 G'2 좌변은 0, 우변은 X에다 2 대입하면 2의 제곱. 그러다 2 대입하면 F'2 플러스 F2. 아까 F2가 얼마였죠? 0. 얘 0. 얘는 0이 아니잖아. 그럼 따라서 또 얘가 0이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F'E도 0. 상당히 많은 걸 알아냈죠? 이제 밑으로 갑시다. 리미트 x가 0으로 할 때, 리미트 x가 0으로 할 때, x분의 g2x
마이너스 f2x. g2x가 뭐니? 저기다 2x 대입하는 거 아니야? 여기다 써볼게요. g2x. 여기다 2x 대입하라는 게. 그럼 f2x 곱하기 2의 2x제곱. 됐지? 이걸 위에다 분자 올려. f2x 곱하기 2의 2x제곱 마이너스 f2x.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이게 f2x로 공통지수로 묶이죠. 그러면 2의 2x제곱 마이너스 1. 많이 보던 모양이 나왔어. 이 극한값이 12. 맞니? 얘 어디에 수렴하니? 이거 너무 많이 했잖아. 2에 수렴하잖아. 그 얘는 f가 연속함수지? 그러면 fx가 2차 함수잖아. 그럼 얘도 뭐가 돼요? 연속함수지. 연속함수와 연속함수를 곱하면 당연히 연속함수잖아. 연속함수의 극한을 구할 때는 아니 죄송해요. 이건 gx가 아니고 f니까 이 fx는 2차 함수가 연속함수지. 연속함수의 극한을 구할 때는 그냥 x에다 0 대입하는 거 아니야?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럼 x에다 0 대입하면 f2 곱하기 0이니까 f0이야. f0 곱하기 이만큼 2였으니까 12. 따라서 f0의 값은 6. 저희는 f6 구하는 겁니다. f0 구하는 게 아니고요. 봐봐, fx를 봐봐. 얘야. fx를 봐봐. 2차 함수야. 근데 네가 미분을 안 배웠으면 이거를 연립해서 풀어야 될 텐데 너 미분 배웠잖아. f가 2차 함수야. 근데 f2가 0인데 f'E가 0이래? 2차 함수에서 미분했더니 0 될 때가 언제야? 그거 꼭지점이라는 얘기잖아. 2차 함수는 한 번밖에 안 구부러져. 이렇게. 아래로 블록하든 위로 블록하든. 그럼 미분계에서 0 나올 때는 딱 한 번이야. 꼭지점. 그럼 얘는 꼭점에 x좌표고 얘가 꼭점에 y좌표라는 거 아닙니까? f2가 0이니까. 그럼 따라 이 함수는 어디로 블록할지 모르겠지만 x-2의 제곱이라는 걸로 표현이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2,0이라는 꼭지점의 좌표를 갖겠지. 이게 2,0이잖아. 이해합니까? 그래서 얘가 필요했던 거예요. A값 구하기 위해서. F0은 0, F0은 6. 여기다 0 대입해봐. 0 대입하면 4A는 6. 따라서 A값은 2분의 3. 여기다 2분의 3 집어넣으면 돼요. 그럼 FX는 2분의 3 가로 X-2의 제곱. 이게 FX예요. 거기다 이제 6만 대입하시면 되겠죠. 괜찮아요? 아니, 이렇게 말고도 이렇게 꼭 이래야 됩니까? 그냥 처음부터 fx를 제가 이렇게 두면 안 될까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이렇게 둔 다음에 여기다 집어넣고 그냥 이렇게 식 정리를 통해서 해도 될 것 같은데요? 뭐 그래도 돼. 그래도 되는데 이제 좀 지저분해지니까 식이 길어지고 지저분해져서 이거는 내가 설명 안 해도 여러분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한번 드려봤어요. 이런 풀이가 있다는 거는. 근데 헷갈리라고 설명드린 건 아니고 하다가 저렇게 마땅히 저런 게 어떻게 떠오르지 않으면 그냥 솔직하게 접근하면 돼. fx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로 쓰고 나서 뭐 이런 것들 통해서 뭐 이런 것들 통해서 해도 되고 지금 선생님 써드린 것처럼 이렇게 식을 정리해가서 굳이 이렇게 일일이 대입하지 않고도 이런 모양이죠. f'E가 0? 2차 함수는 도함수가 0이 될 때가 꼭지점밖에 없는데 꼭점에 x좌표가 2란 뜻이고 그때 y좌표 0이 나온다니까 이게 이렇게 식이 정리되구나. 가볍게 정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22번은 이건 쉬워. 그림만 복잡해. 그림만 복잡하지 생각보다 굉장히 쉬운 문제니까 이건 네가 하시기 바래요. 23번 자, 이 그림입니다. 처음에 조건이 여기 포물선이 어떤 이매점 A라는 게 있답니다. 근데 거기에서 접선을 그었어요. 근데 그 접선이 길게 나와 있네. 고맙게도. 너 미분 배웠잖아.
미분 안 배웠으면 사실 이제 뭐 연립하고 뭐 중근 찾고 이래야 되는데 미분 배웠잖아. 이 이참수식, 그러니까 곡선식이 나와 있다는 얘기죠. fx가 나와 있다는 뜻이잖아. 그럼 여기 있는 점에서의 미분 계수를 구하라는 얘기죠. 그럼 이거 미분해주면 되겠네. 미분. 마이너스 2x 플러스 5. 이게 뭐예요? 도함수인 동시에 모든 x값에 관련된 미분 계수가 되는 거예요. 모든 실수 x에 대한 미분 계수를 정리한 게 도함수잖아. 그러다 특정 숫자를 집어넣으면 미분 계수가 되는 거고, 모든 x를 대입할 수 있으면 그건 도함수가 되는 거고. 근데 도함수는 기울기를 말하는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네? 그럼 그때 x 앞을 구할 수 있어요. 얼마야? 3. 3컴마로 간다는 얘기야, 이 점이. 됐지? 3, 이 함수에다 대입하면 이제 y좌표가 나오겠죠? 여기다 대입하면 마이너스 9, 15, 마이너스 4 얼마야? 2? 맞니? 나 이거 틀렸다고 하지 마. 맞아 안 맞아? 마이너스 9 플러스 갑자기 계산이 안 돼? 마이너스 9 플러스 6? 마이너스 4. 네 맞네요. 3,2. 여기 3,2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나와. 여기가 베타고 여기가 알파인데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 당연히 탄젠트 덧셈 정리를 이용하라는 뜻인 것 같아요. 그럼 1 플러스 탄젠트 알파 곱하기 탄젠트 베타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탄젠트 베타라는 얘기잖아? 탄젠트 베타는 금방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여기 직각삼각형. 기준각이 여기다. 이게 베타니까. 그럼 밑변분의 높이니까 이게 2고 얘가 3이니까 2분의 3이 탄젠트 베타야. 얘는 구했어. 남은 건 탄젠트 알파만 구하면 돼. 알파가 직각삼각형이 아닌데 알파는? 이쪽은 직각이 없잖아. 여기도 직각이 아니고 여기도 직각이 아니잖아. 그럼 어떻게 구하지? 탄젠트 알파를? 이게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 여기서 안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막혀요. 이렇게 끄셔야 돼요. 왜? 잠깐만, 이게 실력이에요. 이 각도가 몇 도니? 이게 45도예요. 왜 45도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거든요. 그럼 요 위에는 이 각도 동의각으로 45도예요. 밑에 이 각을 그냥 우리가 세타라고 합시다. 그럼 알파는 45 플러스 세타, 45 플러스 세타랑 같은 거예요. 우리가 알고 싶은 건 탄젠트 알파잖아. 탄젠트 알파 값을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니까. 탄젠트 알파는 탄젠트 45 플러스 세타라고 해서 뭐가 되냐면 탄젠트 덧셈 정리가 다시 한번 정리돼요. 1 마이너스 탄젠트 45, 1이죠? 승량. 탄젠트 세타 분의 1 플러스 탄젠트 세타. 탄젠트 세타만 구하면 돼. 근데 세타는 여기는 이 직각삼각형에서 이 길이가 3이고 이 길이가 2잖아. 탄젠트 세타 3분의 2네. x좌표분의 y좌표. 그다음 3분의 1을 집어넣는데 3분의 2. 그러면 여기 계산되고 3분의 2, 3 곱해볼까요? 3 곱하면 3 마이너스 2분의 3 플러스 2니까 5네. 탄젠트 알파가 5야. 여기다 5 집어넣는 거. 그럼 답이 나와요. 문제에서 말했던 탄젠트 알파만. 그러니까 이 문제는 여기가 핵심이라는 거죠. 이 선을 그을 수 있는지 없는지가 핵심이에요. 나머지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24번 문제. 그림이 큰가? 자, 문제는 여기 좀 각각의 중점을 잡아놓고 여기가 이게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포인트인데
탄젠트 CBN이네요. 여기야, 여기. 여기를 알파라고 하자. CBN 쓰기 귀찮으니까. 탄젠트 알파. 얘가 4분의 루트 2야. 그리고 탄젠트 사인 APB. 여기에요. 내가 구하는 가격이니까 얘를 그냥 세타로 합시다. 탄젠트 세타. 그게 얼만지를 구하는 문제예요. 근데 이게 이 탄젠트 값을 알면 여기가 수직이라는 것만 표시할 수 있으면 일단 시작이 좀 가볍게 가. 반원이잖아. 제 수직이 확실하죠. 근데 각이 여기잖아요. 그러면 어디 삼각형을 봐야 되냐면 당연히 이 삼각형을 보는 게 맞겠죠. 이 직각 삼각형을 보셔야죠. 여기서 탄젠트 값이니까 결론은 선분 BC분의 선분 CN 요거 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4분의 2가 4분의 루트 2가 나와야 되는데 물론 이게 길이가 4라는 뜻은 아닌데 이쪽에 비율이 4일 때 이쪽 비율이 루트 2라는 얘기잖아. 그런데 이게 어차피 문제가 생각해봐. 탄젠트 값이나 사인 값은 뭐 하는 거냐면 비율 구하는 값이야. 상함수는 비율로 표시되잖아요. 원래는 여기다 4K, 뭐 루트 2K 뭐 이런 식으로 하면 4A, 2A, 뭐 루트 2A 이렇게 써야 되는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지. 서술형이면 물론 그렇게 써야 되겠지만 이게 서술형이 아니면 그렇게 쓸 필요는 없어. 귀찮아지기만 하지. 뭐. 그래서 결론은 그냥 이 길이를 4로 보자는 얘기예요. 괜히 문자 쓰지 말고. 그럼 중점이니까 여기가 2고 여기가 2고 여기가 루트 2가 되겠죠. 그럼 얘도 루트 2가 되겠네요. 됐지? 됐네 그러면 일단 저렇게 대단한 세타만 구하면 돼. 세타. 변의 길이는 우리가 잘 정리해놨으니까. 세타부터 구하지. 이쪽에 있는 직각삼각형을 알파라는 각을 두고 그렸으면 이쪽에도 직각삼각형이 나오잖아. 그리고 저기 있는 저 선분이 교차하면서 세타라는 각이 나왔기 때문에 이 파란색 직각삼각형 중에 선분 AM과 까만색의 BN이 교차하면서 세타가 나왔기 때문에 이쪽 각도 좀 뭐라고 정의해 봅시다. 베타라고. 근데 해설지에는 아마 이렇게 돼 있을 거야. 보통 이 문제는 이렇게 풀이하거든. 여기다 점 주고 여기다 x를 줘요. 그럼 얘 다 더하면 180이지. 그럼 여기 90이 있으니까 얘네들이 더하면 90이 된다는 뜻이야.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점 더하기 x가 90인 거니까 따라서 점 더하기 x만 계산해보면 90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지. 그치? 근데 세타까지 더하면 180이 돼야 되거든? 그럼 따라서 세타는 180 마이너스 점 더하기 x 이걸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러면 90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나와요. 세타. 얘가 사인 90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써집니다. 보통 해설지는 그렇게 나와. 근데 만약 네가 이거를 볼 수 있다면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 문제긴 해요. 외곽성분. 여기 있는 각이 몇 돌까? 90 플러스 베타지. 이 안에 들어있는 이 삼각형의 외곽이니까. 그럼 여기는 세타도 이 삼각형의 외곽이에요. 그럼 세타는 90 플러스 베타에 알파를 더한 값이지. 그래도 돼요. 이게 좀 더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네요. 근데 바꾸죠? 90 곱하기 1 홀수니까 사인은 코사인으로 바뀌고 알파 플러스 베타. 근데 사인 2, 4분면이지? 근데 사인 2, 4분면 양수니까 그냥 내버려둬요. 뭐죠? 코사인 덧셈 능력.
코코마 싸싸. 그럼 나는 이제 코사인 알파,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사인 베타는 구하면 되는데 다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 변 길이를 괜히 구한 게 아니거든. 이렇게 돼 있는 직각삼각형의 수직이고 이게 알파였잖아요. 여기가 4였어. 여기가 루트 2였고 그럼 이게 얼마예요? 루트 18이니까 3루트 2지. 그럼 여기서 사인 알파의 값은 빗변분의 높이니까 3루트 2분의 루트 2 3분의 1. 코사인 알파는 빗변분의 밑변 3루트 2분의 4. 뭐 필요하면 유리를 해야 되겠죠? 이 값들을 각각 이 자리와 이 자리에 채워 넣으시면 돼요. 그럼 이번엔 베타는 이쪽을 보면 될 거 아니에요? 여기를 보고 사인 코사인을 구하시면 됩니다. 또 그 값을 이용해서 여기다 이제 나머지 채워 넣으시면 답이 나와요. 오늘 선생님 풀이 중에는 해설지 없는 풀이들이 좀 몇 개 있어요. 보통 해설지를 일반적으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긴 있는데 이것도 해설지에 보면 지금 설명한 것처럼 설명은 안 돼 있거든요. 좀 더 복잡하게 돼 있는데 복잡한 게 나쁘다는 건 아니고 그게 일반적인 풀이야. 근데 다른 각도로 보고 좀 더 쉽게 만약에 있는데 다른 각도로 보는데 그게 더 어려워. 그럼 정석적 풀이 제일 낫겠죠. 근데 정석적 풀이보다 좀 더 쉽다면 보는 시각을 그렇게 볼 수만 있다면 이 삼각형 넓이 구하라는 얘기거든. 그지 S 세타는 이 삼각형 넓이 구하라는 얘기인데 이거 볼 수 있겠니? 이게 세타야? 여기가 세타인 거 알겠어요? 왜죠? 세타. 그럼 여기는 90만원 세타. 여기 90이잖아. 그치? 여기도 90이야. 반원위에 있으니까. 그냥 당연히 90 마이너스 세타. 이거 두 개 더해서 90도가 되려면 얘가 세타가 돼야 돼. 얘가 세타야. 그럼 끝난 거야. 끝났어요. S세타를 구하려면 2분의 1 곱하기 밑변을 어디로 보냐면 BQ로 봅니다. 높이는 전부 다 RC로 봅니다. 2분의 1 곱하기 빗변 여기는 탄젠트 세타. 어째서? 이 삼각형. 여기 세타. 여기가 2니까. 이 길이 구한 거거든. 이 길이. 탄젠트 미안합니다. 2 탄젠트 세타. 2 빠졌네요. 2 탄젠트 세타. 곱하기 3분 RC. 여기 뭐죠, 각이? 세타. 수직. 여기 얼마야? 2. 이 길이 구하는 거잖아. 얘도 2 탄젠트 세타네. 그래, 끝났다고 그랬잖아. 약분되고. 2 탄젠트 세타의 제곱인데, 분모에 뭐 붙었지? 세타 제곱. 끝났네. 이걸 볼 수 있으면 훨씬 더 빠르고 쉽게 풀 수 있어. 26번 네가 해. 연속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 많이 했었으니까. 그리고 뭐 문제가 어렵지도 않아요, 사실. 27번. 자, F세타의 넓이, 그 다음은 G세타의 넓이를 각각 구해서 계산하라는 얘기인데, F세타의 넓이는, 그거 어떻게 구해야 되죠? F세타? 이렇게 보면 곤란하다. 이렇게 돼 있는 반원에서 여기 있는 직각삼각형 넓이를 빼면 얘랑 얘가 나오지 않을까요?
그렇게 해. 근데 그럼 여기를 구해야 돼, 넌 여기를. 이거 뭐 적분 아니면 구할 방법이 없어요, 사실 이거는. 그래도 뭐 적분을 여기서 좀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아니기 때문에. 단원이 적분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적분을 풀면 안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 적분으로 풀어야 되는데 이건 적분을 풀 방법이 없어요, 지금. 식이 없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느낌은 그렇게 하면 될 뻔했는데, 안 되네? 여기 때문에. 미묘하게 여기가 더 둘이 겹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때문에 저렇게 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항상 중심. 저 반원의 중심. 항상 반지름. 늘 이런 패턴이죠. F세타는, 부채꼴에서 요만큼에 있는 여기, 요 삼각형. 저 삼각형의 넓이를 빼면 되는구나. 가 돼요. 그러면 이쪽 반지름 1, 이쪽 반지름 1 이렇게 하겠죠. 이 각도는 2파이 마이너스 2세타. 이게 세타면 얘도 세타입니다. 반지름이니까. 이등변이 되죠. 그럼 부채꼴 넓이 구하는 공식은 2분의 1 곱하기 r제곱 1의 제곱 생략. 2분의 1 기억하죠? 2분의 1 r제곱 세타. 그게 부채꼴 넓이 구하는 공식이잖아. 세타가 얘야. 호도법에가. 그럼 파이 마이너스 2세타. 마이너스 삼각형 넓이 2분의 1 곱하기 양변 길이 1의 제곱 생략. 그다음에 사인 끼인가 파이 마이너스 2세타. 그러면 2분의 1 파이 마이너스 세타 여기를 계산해보면 이게 얼마죠? 사인 180 90 곱하기 그럼 사인 그냥 가고 2세타 남는데 몇 사분면 각이냐면 2사분면각 사인은 양수.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 사인 2세타 이렇게 나타납니다. F세타를 구한 겁니다. 근데 G세타를 구하는데 G세타는 어떻게 가지? 얘는 어디를 밑변을 보고 어디를 높이를 볼지가 핵심이에요. 어디를 밑변으로 가야 될까요? 얘를 밑변, 여기를 높이. 밑변 얘는 쉽지. 높이는 요 길이 계산하려면 이 각도가 필요해. 이거 얼마예요? 90 마이너스 아니 이 각도가 세타. 그치? 이게 세타야. 요렇게 합쳐서 90인데 요렇게 두 개 합쳐도 90이니까 나머지가 세타가 맞겠지. 그럼 이변의 길이는 이변의 길이는 여기를 보시면 돼요. 이렇게 돼 있는 이쪽에는 A, B, P 세타 이변 길이 2 여기는 얼마예요? 그래요? 2 사인 세타 그죠? 이변이 2 사인 세타예요. 그러면 다시 이 삼각형에서 여기 2 사인 세타 여기가 세타 그럼 이변 길이는 다시 2 사인 세타에 사인 세타를 곱했으니까 2 사인 세타의 제곱이 되겠네. 그렇지? 그래서 넓이를 구하는 G세타를 구하는 방법은 2분의 1 곱하기 밑변 2 곱하기 높이 2 사인 세타의 제곱. 이래도 돼. 이래도 돼. 근데 나는 그렇게 안 했어. 여기만 알면 돼, 여기만. 여기는 아까 말한 대로 뭐였죠? 2 사인 세타까지 아까 설명했었죠? 그럼 이 삼각형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거든. 이렇게 되는 삼각형. 여기가 세타고, 얘가 2고, 얘가 2 사인 세타였고. 그럼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양변 길이
2 곱하기 2 사인 세타 곱하기 낀 각의 사인 세타. 그래도 얘가 나와. 똑같은 게. 근데 이거를 선택한 이유는 이것도 내려놓고 다시 또 이 길이를 구하고 미래야 되기 때문에 나는 그냥 이쪽을 바꾸는 얘기예요. 상관없습니다. 어느 쪽을 바꾼 간에. 어쨌든 얘가 나올 테니까 이렇게. 그리고 자 근데 분자를 봐봐. 분자를 얘들아 조금만 간단히 보자. 이렇게 돼 있지. 이거를 구하라는데 이게 여기 있다. 여기는 2분의 파이가 여기 있고 여기는 f 세타가 이렇게 살짝 이양하면 여기 만들어져요. 굳이 억지로 만들려고 하지 말고. 그럼 얘네하고 얘가 이렇게 이양하면 얘네도 이리로 넘어가면 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세타 플러스 2분의 1 사인 2세타 이렇게 되네. 그게 가로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 리미트 세타가 0이 우칸일 때 세타 곱하기 이거 세타 플러스 2분의 1 사인 2세타. 분자는 g세타. 아까 g세타 이거죠? 약분되면 2 사인 세타의 제곱. 왠지 여기다가 세타 하나 더 붙이고 싶지 않아? 그죠? 여기 없던데 여기 하나 더 붙이면 이게 딱 1이 되니까, 딱 2가 되니까. 근데 없던 세타가 분모에 붙었다는 얘기는 분모에 세타 생겼잖아. 그럼 여기다 세타분의 1을 이렇게 곱하면 되지 않을까요? 세타분의 1은 여기다 분배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1 플러스 여기는 2분의 1 곱하기 사인 세타분의 사인 2세타 이렇게 되니까 이거 이쁘게 되네요. 그럼 얘는 약분하고 2가 남고 여기 약분하면 다시 1이 남으니까 여기는 2가 남은 거지. 이 극한값은 2분의 2, 1이 정도. 자, 28번 합시다. 외분점, 내분점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이 어느 정도 알고 계시나요? 근데 또 이 문제도 봐봐. 이거 사인 세타의 값을 구하라는 얘기니까 비율인데 내분점, 외분점도 비율이죠. 몇 대 몇으로 나눕니다라는 비율인데 사인 세타를 구하라는 얘기는 그 비율을 굳이 문자로 쓸 필요는 없다는 얘기야. 또 적당한 숫자를 잡아주면 돼. 근데 뭐라고 돼 있냐면 A, B를 1대 3으로 외분한 점이 전 P야. 그럼 이게 1대 3 이렇게 되잖아. 그럼 여기는 2인데 이게 원의 중심이라 이 길이 서로 같잖아. 그러면 1대 1대 1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Q는 뭐냐면 3대 5로 외분한 선분 AB를 이번엔 3대 5야. 3대 5 그지? 지금 여기가 2잖아. 이쪽이 2잖아. 그리고 여기가 3이라는 건데 여기가 1이네? 그럼 여기가 2가 되겠지. 이해하겠어요? 맞지? 그러면 다 쪼개면 이렇게 돼. 2대 1대 1대 1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리고 세타가 어디냐면 여기가 세타. 잘 보였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두 직선이 이루는 각 여기가 세타야. 그럼 당연히 우리는 이 각과 이 각을 알아야지. 이건 기본이잖아. 두 직선이 이루는 예각의 크기 관련된 나오면 항상 이 각과 바깥쪽에 있는 외각을 찾아줍니다. 근데 이거 조심해라. 여기는 점이 접점이 아니야. 극단적으로 보면 하나 접선은 이렇게 해서 여기가 접점이야. 나머지 하나는 이렇게 그려지면서 여기가 접점이라고. 근데 그림이 워낙 비스무리하게 그려지다 보니까 여기 만나는 교점에 접점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다른 접점이에요. 접점이 거기가 아니야. 실제로 여기서 만나고 있는 건데 이건 접점과 아무 관계없어요.
사실 원 밖에 있는 점이에요. 이산지태가 틀리지 마시고. 그러면 또 다시 항상 그렇지만 원 나오면 또 중심과 반지를 해요. 도나 접점까지 있잖아. 그럼 접점을 잡아줘야 돼. 첫 번째 접점 이쪽이라 치자. 여기 접점이에요. 이렇게 그으면 이게 90이에요. 근데 이 길이가 1이잖아 얘들아. 이 길이가 2잖아. 이게 수직인데 피타고라 써보니까 루트 3이네. 특수각이네. 이 각이 30도네. 두 개 중에 한 각이 씌워졌잖아. 나머지 하나만 잘 그어주면 돼요. 나머지 하나는 이 직선이 이 원과 만나는 교점 여기 이렇게 수선을 내리고 저 직각삼각형을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그려주게 되면 이 길이가 1이죠. 이 길이는 얼마야? 이게 수직인데 4. 이 길이는 루트 15. 맞지? 이 각을 알파라고 합시다. 문제에서 원하는 건 사인 세타의 값을 구하라는 얘기야. 사인 세타는 사인 30 마이너스 알파. 안 그래? 얘랑 더해서 이 각도 30이 되는 거니까. 그럼 알파와 세타를 더해서 30이 됐다는 얘기는 세타는 30 마이너스 알파라는 얘기야. 다 끝났어. 사인 덧셈 정리야. 싸, 고, 마, 고, 싸. 뭐만 찾으면 돼요? 사인 알파. 빗변분의 높이 4분의 1. 코사인 알파. 빗변분의 밑변 4분의 루트 15. 얘네를 이 자리와 이 자리에 고스란히 대입하면 정답이다. 그치? 풀고 나서 보니까 그렇게 어려운 문제. 마지막이에요. 30번. 이것도 혹시 그림이 기억나? 이거 기억나요? 이거 최근에 나왔던 수능 문제예요. 최근이에요. 몇 년 전에 기억이 안 나. 최근이에요. 우리가 풀었던 어떤 문제집에 이게 있었어. 이것도 수능 문제이기 때문에. 뭐를 구하라고 되어 있냐면 리미트 t가 0에 우극한일 때 5r분의 5q 이 극한값을 구하면 a 플러스 b 루트 2랍니다. a, b 값을 구하라는 거예요. 저 원의 점 p의 좌표가 t, sin t라고 친절하게 잡아줬죠. 이거 원래 안 잡아줘도 되는 건데 친절하게 잡아준 거야. 됐니? OQ는 쉬워. OQ 얼마야? 당연히 t입니다. 점 P의 X좌표. 이게 수직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리미트 T가 0의 우극한일 때 T분의 5R만 구하면 돼. 여기 길이. 근데 여기만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 여기까지 길이인 OP 길이를 구하신 다음에 거기서 뭐를 빼야 되죠? 2분의 반지름을 뺍니다. 근데 2분의 반지름이 얼마냐? 이게 반지름이잖아. 점 P의 Y좌표, sin T. 그럼 얘도 sin T네. 따라서 5R의 길이는 전분 OP의 길이에서 sin T를 빼시면 그럼 OP의 길이는 점과 점 사이 거리잖아. 원점과 T, sin T가 사이의 거리니까 X끼리 뺀 값 제곱, Y끼리 뺀 값 제곱, 더해서 루트. 네? 리미트 T가 0의 우칸일 때 T분의 OP 루트 T제곱 플러스 sin T의 제곱 마이너스 sin T 이거만 계산하면 된다. 이제 다 끝났네. 리미트 T가 0을 할 때 T분의 루트 T제곱 플러스 sin T의 제곱 마이너스 리미트 T가 0을 할 때 T분의 sin T 이건 1이지.
이 앞에 것만 계산하면 돼. 근데는 이렇게 루트라고 씌워서 제곱 붙여도 되나요? t는 루트 t의 제곱이니까. 붙여놨더니 리트 t가 0으로 할 때 t 제곱분의 루트 t제곱 플러스 사인 t의 제곱이니까 이거 얼마예요? 1. 얘도 1. 가운데 덧셈이 있어. 조심해야 돼. 괜히 또 1 빼기 1, 0 이렇게 하지 마. 루트 2 마이너스 1. 저게 정답이에요.